번째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혁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제적 대응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또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TV 이수진입니다. 2023년 고물가, 고환율 정말 엄청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혁신으로 위기를 넘겼는지 우리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 전미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2023년 정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혁신 기전을 통해서 위기를 넘겼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2023년에 코로나는 진정이 됐지만 사실 경제 회복은 더뎠죠. 사실 물가도 오르고요.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마저 얼어붙으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상을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혁신은 더욱 빛이 났는데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세 가지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혁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제적 대응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또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G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신수요를 만든다. 이런 신상품 혁신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없던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릴렉스 드링크라는 새로운 영역이 2023년에 생겼죠. 네. 보통 우리가 유산균 음료라고 하면 장에 좋다, 뭐 소화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장에 좋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료를 먹으면 마음도 릴렉스가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건강, 멘탈 건강을 케어하는 음료수가 등장했습니다. 2023년 2월에 HY가 출시한 스트레스 케어 쉼이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수요를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들이 타깃으로 하지 않던 새로운 타깃을 어떤 새로운 소비자로 만들어낸 그런 혁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술도 마시고 싶은데 건강도 챙기고 싶은 헬시 플레저족이죠.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신상품이 짠하고 등장되었는데 그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죠. 진로의 제로 슈거 혹은 뭐 롯데칠성의 세로라는 음료수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또 다른 어떤 타겟에서는 최근에 가구 시장하고 또 모니터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됐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가구 많이 바꾸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가구를 안 바꾸신대요. 이런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게이밍 체어라는 영역이 뭐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꽤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기능을 보면은 자동차에 달려 있잖아요. 그 냉각 쿨시트라고 네네네, 중요하죠. 그런 것들 네. 의자에 달려 있고요. 등도 조절할 수 있고 손잡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그 의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매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 의자 전문 브랜드죠. 이 시디즈가 네. 선보인 그런 의자이고요. 그 외에도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그 게이밍 전용 모니터, 사람들의 몰입감을 이렇게 높여주죠. 그런 것들도 잘 팔렸다고 합니다. 자, 신시장을 만든 세 번째 혁신의 사례는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혁신인데 여기엔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캔맥주를 이렇게 요만큼만 따잖아요. 근데 위에 뚜껑 부분이 통째로 따져가지고 그게 약간 컵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 바꿨는데 사람들이 와 혁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샀다고 하고요. 또 다른 디자인 혁신은 LG전자에서 선보였던 LG 스탠바이미 고라는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은 아예 가방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방처럼 생겨서 뭐 캠핑 가가지고 열어가지고 뭐 쓴다 이런 형태로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디자인 혁신으로 또 수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폼 팩터를 바꿔서 완전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 2023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상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안전이라든지 뭐 위기, 위험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LG U+와 함께 협업해서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화물차 운전을 꽤 많이 하시나 봐요. 그분들 트럭에 카메라가 달렸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운전자를 센싱합니다. 5분에 하품 3번 하면 차를 세우세요 라고 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전화를 하시면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또 작업장에서 뭐 뒤에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뭐 작업을 중단하세요. 이런 형태로 어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이 선제적 대응 기술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요. 2023년 3월에 신한카드가 선보인 기능입니다. 피싱 아이즈 앱인데요. 요거는 스마트폰에다가 까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 받는 문자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가 탐지를 해가지고 이건 피싱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탐지해서 실제로 피싱까지 가지 않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겐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더 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ESG 관점에서도 이제 혁신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ESG 관련 혁신은 저희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2025년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를 꼭 반드시 발표해야 되는 것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가지고 이왕 ESG를 할 거면 또 혁신하고 연결시키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2가지 정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CJ 제일제당이 HDC 현대 P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네. CJ 제일제당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식품회사라든지 설탕이나 아니면 뭐 화학이라든지 네네. 그런 쪽으로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플라스틱 많이 쓰실 거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공장을 같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라스틱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또 분해가 되고 조금 더 소비자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ESG 혁신에서는 버려지던 어떤 식재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드는 움직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반 만들 때 쌀알이 깨져 있으면 못 쓴대요. 그래서 그런 쌀알들 그리고 두부 만들 때 비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버린답니다. 그런 거를 잘 결합하면 맛있고 바삭바삭한 그런 과자가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농심에서는 밀로 빻아서 채로 걸러서 남는 부분은 밀기울 이런 것들을 어떤 그래놀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좋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미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경제적 전망이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게 정답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예, 아마 2024년의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물론 숨죽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보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그 어두운 상황을 내가 먼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용기를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혁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역시 소비자들의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마음속에 본질적인 욕망이 있거든요. 잘 보이고 싶다, 뭐 잠을 잘 자고 싶다,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혁신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유연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사하고도 손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 이업종, 경쟁사와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정부가 이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들 조금 느슨하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물론 기대도 되지만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 혁신 때문에 기존 시장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비욘드 디스럽션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위찬 교수님과 르네 마부안 교수가 무조건 혁신이 시장을 파괴하는 건 아니야. 기존 시장을 잘 보존하면서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이것을 비파괴적 창조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프로라고 액티비티 할 때 쓰시는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의 카메라 시장이 흐트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마 이 불황기에 우리가 갖춰와야 할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